거예요. 그럼 우리 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족이라고. 임금 받는 거는 만족하십니까, 들? 예?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야. 그리고 노동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돼요. 그죠? 노동력을 그래서 판다 그러잖아, 우리는.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으로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그럼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저기 써 있죠.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 아까 상품의 가치 결정은 뭐라고요? 가치 결정은 사회적, 그 상품 생산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그랬죠. 칠판이 높네요. 많이 높습니다. 팔이 아파. 중간 쓰는데도.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 상품에 들어간 사회적 필요. 그럼 노동력은 뭐예요? 어떤 특징? 재생산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냐. 그 이상 가면 어떻게 돼?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 그죠? 노동력은 그래서 하루하루 재생산돼야 돼요. 잠을 자야 돼. 먹어야 돼. 그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문화생활을 해야 돼. 저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양육해야 돼. 그죠? 그런 거죠. 왜냐 그러면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돼? 그거는 노예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에요. 재생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생산의 항목은 문화생활까지 포함한 사회 평균적인 문화생활을 해야 돼. 대략 보니까 요래 도시 사람들 사회 평균적 문화생활은 한 달에 영화는 한 편 본다. 가족들하고. 또 뭐 있습니까? 골프도 치십니까? 혹시? 골프는 아직 안 치시죠? 외식. 외식. 한 달에 한 2번은 한다. 그리고 직장 동료라고 매일 술을 먹어야 된다. 응? 이거는 좀 사회 평균적인 음주 문화는 아니죠? 일주일에 한 2번. 그죠? 캠핑. 그런 취미도 있죠. 취미도 재생산에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낸 것이 재생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게 민주노총에서 정리한 거. 그걸 표준생계비로 정리를 한 거죠. 다 물가조사하고. 그죠? 표준생계비. 그러니까 올해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8만 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4인 가족으로 해서는 598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민주노총이 또 양보를 해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하면 너무 기업가들이 부담 가지니까 그 표준생계비의 76.9%만 요구하자. 그래서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이 평균 23만 원이야. 올랐나요? 얼만큼? 많이 오르면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사이? 한 달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적 평균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이제 막 한숨이 나오지. 야, 난 저거 참. 어떤 사람 절반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임금을 놓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자본가들이 공격하는 노동자는 게으르다 그래요. 뒤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노동자는 게을러서 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도야. 테일러 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드 자동차 대량 생산 체계에 적합한 규율적인 노동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 이러한 책을 냈어요. 존 테일러가. 그래서 아까 이제 표준 작업량이라는 걸 정해요. 요거 설치는 1시간이다. 그리고 요거 조립은 30초다. 15초다. 이렇게 딱딱 끊어줘서 노동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강도를 높이면 또 하게 된다. 뭘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된다. 규율을 강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막 선철 이런 걸 운반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제철소인데 선철을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균에 비해서 3배를 했어요. 이름도 좀 강하잖아요. 슈미트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작업 이동, 그다음에 몸짓, 제스처, 쉬는 시간, 이거를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통제해서 노동을 시켰더니 3배 이상의 효과를 내더라. 그거를 증명한 게 슈미트야. 근데 억울한 거는 슈미트의 임금도 3배가 되잖아, 다른 사람 비해서. 근데 60%뿐이 안 올랐어. 60%. 300%가 올라야 되는데 60%뿐이 안 올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노동 강도에서 빼먹는. 그거의 기본 전제는 노동자는 게으르다. 이런 게 있어. 근데 사실 게으른 측면이 있어요. 항상 게으르진 않아, 우리. 어떨 때? 일하려고 하는데, 아, 좀 일 좀 빨리빨리 하지. 그러면 승질 나서 안 해. 저도 현장 다닐 때 꼭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꼭 와서 주임놈이, 아, 영욱 씨 그렇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살겠어? 딱 그러면 안 해버리지. 엿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 어릴 때 똑같잖아. 공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와서 너 왜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그러. 어떻게 그 시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몰라. 꼭 연필 잡고 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래. 그러면 그날은 이제 반항심에서 안 해버리잖아.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노동자는 게으르냐, 이 주제를 갖고 또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저기 조지 메커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효율적 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표준 작업 생산량 있잖아요. 아까 1시간에 한 대인데 3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2시간에 3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표준 작업 생산량보다 높게 하잖아. 그러면 임금을 더 주지. 임금을 더 줘요. 그리고서 보통 자본가들은 어떻게 돼? 임금을 더 주면 표준 작업 생산 속도나 양을 더 높여요. 그죠? 더 높이게 된다. 근데 높이질 않아. 높이질 않고 그대로 둬. 그리고 임금은 좀 더 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노동 생산.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 임금이다. 임금을 많이 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주고 그러한 그 평균적 속도가 조금 더 나은 자발적인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가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유를 남기는데. 그래서 그 개념을 효율적 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그리고 최저임금 한번 봅시다. 최저임금은 6,030원, 그죠? 그리고 내년도 해서 올해 투쟁을 해가지고 450원. 우리가 1만 원 요구했는데 450원뿐이 안 올랐어요. 근데 최저임금은 1928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그래서 저 인간 스웨터라고 있어요. 아까 이제 세타 얘기했잖아요. 겨울에 많이 우리 입는 거. 요새도 입긴 입어. 근데 옛날같이 많이 입지는 않아. 근데 옛날에는 서구에서는 저걸 땀복으로 썼다고 그래요. 땀복. 땀 내는 거. 근데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땀복으로 썼는데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호주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생산을 굉장한 저임금으로, 그죠? 유지하고 공장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간의 수공업식으로. 그래서 제가 성남에 살면 옛날에 가면 스웨터 집에서 짜는 기계, 그걸 집에다 놓고 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가정마다 분할시키고 단결을 못하게 하고서 저임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노동조합도 단결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간 스웨터를 입히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투쟁을 했어요. 그 시민사회. 그래서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이 돼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이런 데까지 해서 최저임금, 국제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선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죠.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터지니까. 그리고 이때는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체제 경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면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최저치를 보장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인간답게 최소한의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28년 국제. 스웨덴 없는 데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이른바 베네룩스 한국 이쪽. 그쪽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70%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해보면 노동조합의 임금이 깎이게 되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경향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70%인데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 데가 없는 거고. 독일이 유일하게 올해 7월 달에 최저임금을 도입했어요.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얘네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 격차가 벌어졌어요.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최저임금 노동조합에서 제기해서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항상 듣는 얘기가 그런 거죠.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킨다. 요번에 최저임금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TV에 나와서 토론할 때도. 최저임금. 뭘 올리면 근데 기업가 입장에서 돈을 더 줘야 되니까 해고할 수뿐이 없다. 근데 실제로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직장 이동을 안 하게 된다. 숙련 노동자가 된다. 이게. 그게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가들은 계속 우기죠. 그래도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여 가치 증대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 가치를 얘기했죠. 잉여 노동 시간,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노동 시간을 늘려요. 그래서 잔업을 하면 요새 뭐야? 50%를 더 주잖아. 필요 노동 시간.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금으로 받는 거. 그죠? 그리고 4시간은 뭐야? 잉여 노동 시간.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잔업을 내가 2시간을 더 해. 오버타임. 그럼 어떻게 돼요? 50%를 더 주잖아. 2시간 하는 데서 1시간 30분은 필요노동 시간. 그렇게 되겠죠. 원래 1시간인데, 그죠? 필요노동 시간이. 30분을 자본가의 손에서 더 갖고 오니까, 그죠? 50%라는 할증을 받으니까. 1시간 반이 필요노동 시간이고, 30분이 잉여노동 시간이죠. 이걸 뭘 얘기해요? 노동 시간을 늘리면, 그래도 잉여 노동 시간 비율은 떨어지지만 시간 양은 늘어나잖아.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계는 놀리면 뭐야? 계속 감가상각으로 해서 제품의 보존이 되니까 빨리 생산해서 뭐야? 자본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거. 그게 이익이야. 기계 돌리면 뭐야? 계속 돌리는 거. 그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 사업주가 꼭 납품기일이 다 왔어. 오늘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면 200%야. 그죠? 또 젊을 때니까. 왜 집에 가서 뭐, 소주 까고, 그럼 뭐해? 일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야? 이익이 남는 거야. 꼭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 요때 철회를 시키더라고. 습관성으로. 그거는 납품기일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젊어서 막, 요새는 이제 그렇게 막 심하게 하는 데는 없지만 건설 현장, 그리고 아직 중소기업들 이런 데 많이 한다. 또는 이제 대기업 같은 데 비상 걸리면 철회를 하거나 사고 터지면 철회하거나. 근데 철회를 하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수명이 한 10년 단축된다 그러잖아요. 평균적으로 10년 단축.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루 밤을 새면 어떻게 돼? 일주일이 가. 일주일의 해로운 회복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고통스럽고. 그런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절대적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려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다.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건 뭐예요? 4시간,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4시간이 들었지만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면 3시간뿐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숫자가 5가 되는 거죠. 그죠? 잉여 노동 시간이 5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노동 강도를 높여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4시간 걸리던 거를 3시간에 생산하게끔 아까 슈미트 같이, 그죠? 강제하는 거죠. 저거 싸움을 무지합니다. 그죠?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저게 19명 6분이 저게 뭐냐 그러면 어느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이야. 19명이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8시간 노동시간 중에 6분을 화장실을 가더라. 그죠? 그리고 평균 하루에 8번. 아니지. 6분을 가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에서는 그게 고가운 거야. 어? 6분 동안 가는 게. 그러니까 6분 이상을 못 가게끔 통제를 해. 규칙을 써. 그리고 대신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1달러씩 수당을 주겠다는 거야. 어? 한 번도 안 가. 8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가. 초인적인. 나 미국 놈들이 아무리 그 자본과 그 개똥이라 그러지만 저런 발상이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피츠버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여성 노동자가, 40대 여성 노동자가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통제를 했어요. 안 된다. 당신 오전에도 2번 갔다 오지 않았냐. 통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 공장 구석에 가서 응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해고를 했어. 어? 해고를 해.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아주머니 대단하셔. 우리가 쪽팔리고 그런 게 아니야. 소송을 걸었어. 신문에 나고 텔레비 나고 해서 이겼어. 복직을 했어요. 그런 일도 있다니까. 근데 의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평균 8번 화장실을 가야 되네. 큰 거를 포함해서 8번 간다. 그럼 평균 저거 6분을 쓰니까 6분을 쓰니까 1분 30초 한 번 갈 때마다. 그죠? 6분을 쓰면 어떻게 돼? 하루에 8회니까 8시간 근무할 때는 4번을 가게 되잖아. 그죠? 4번을 가게 되니까 4번을 6분을 4로 나누니까 평균 1분 30초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4번을 가되 1분 30초 안에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변비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지. 저 기준. 근데 저거는 의학 상식이죠. 하루에 8번 정도는 가야 된다. 근데 뭐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만큼 물을 마셔야 되고, 그죠? 배뇨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서서 일하는 거, 그죠? 특히 이제 그 마트라든가 이런 데 서서 일하는 거, 또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앉아서도 일해야 되는데 꼭 서서 일하게 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심각한 거예요. 책에도 썼지만 휴게 시간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보장 안 해서 간호사들 같은 경우 막 그냥 후다닥 그래서 위궤양 걸리고 막 그러죠. 그리고 청소, 우리 텔레비 MBC PD수첩에 나왔던 청소, 학교 청소하시는 분 계단에서 밥 먹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왔어.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노동 강도, 작업 속도하고도 계속 우리가 노동조합 차원에서 밀고 당기고를 하지만은 일상적인 권리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산업안전보건법 16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주는, 잘 들어보세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게 16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경우. 그러면 마트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바쁜 시간에는 서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때는 한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못 앉게 하잖아. 그죠? 그리고 서서 손님 이거 보세요. 그런 걸 또 소비자들은 좋아한다는 거야. 왕대접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노동조합도 하고 뭐 투쟁도 하고 하지만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앉아있으면 좀 건방져 보여, 저 노동자가. 어? 나도 왕대접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대접받고 싶어. 그리고 어떤 음식점 가면 주인이 딱 그러잖아. 앉아서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죠.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 그런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이면서도 소비자로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유, 뭐 좀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오히려 그런 거. 또 필요한 거. 강도 관리. 그리고 분업. 분업은 대단한 거죠. 분업을 통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 영국의 핀 공장 가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핀을 만들지는 못해. 한 개를 만들지 못해, 핀을. 그죠? 근데 이거를 분업을 했더니 자르는 사람, 구멍 뚫는 사람, 뭐, 마모하는 사람, 등등등. 예, 그래서 해서 하니까 평균 한 5천 개를 만들더라, 분업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 분업이에요, 사실은. 역할을 나누고. 근데 이 분업의 원래적 의미는 저기 써있죠. 디비전 오브 레이버. 노동을 쪼갠다는 거야. 분할한다. 그죠? 노동을 분할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상해져. 산업재해에 걸려.
우리 그 최동진은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지금요? 네. 보안 보안. 그러면 어떤 직업병에 걸리겠어요? 무릎 이런 게 굉장히 나쁘거든요. 계속 걸어야 되고 서서 있고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죠? 짱박혀서 하더라고요. 그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넣어야겠네. 필요한 경우에 짱 박혀서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또 어떤 직업병이 생겨요? 보안 요원들은 대부분 우리 동지들 빼놓고는 다 제 사고 칠 것 같은데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죠. 네, 그런 건 본의 아니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온전하게 전신적인 이게 자본주의에 좀 비해죠. 그죠? 그런 생산력이 나오는 만큼 우리 노동자들은 이 노동을 쪼개서 그죠? 일부만 쓰게 되는 그런 거. 옛날에는 사무직 노동자들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 때는 넥타이 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죠? 은행 가서 일해야 된다. 선생해야 된다. 선생은 옛날에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하여간에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사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요새는 하는 얘기가 그래서 현장 들어가서 일하는 게 속 편하다. 이런 얘기는 해. 그런 얘기도 하고. 거기는 막 스트레스 없고 저기 뭐 미생 보면 마부장 그런 인간들이 한두 개 있어. 막 집어 던지잖아. 성희롱하고 여자가 뭘 한다고 막 집어 던져.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저 앞에 세 개를 노동 과정의 위헌화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 시장의 위헌화. 우리가 하는 정리해고 파견법 비정규. 지금 얘기하는 쉬운 해고, 그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자본 이익을 구조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강도가 세지고 변형되고 높아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자유주의, 그죠? 경제 특징에서는 저 노동시장 유연화. 말은 뭐 유연화 그래서 좋은 표현 같지만 노동자를 죽이는, 그죠? 그런 유연화. 그래서 막스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노동,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한 게 소외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은 자본주의는 물신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물신. 물건이 신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의 대표 주자가 누구? 화폐. 내가 화폐를 얼마만큼 갖고 있냐,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야. 그리고 물신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죠. 뭐 옷을 입어도 좀 이렇게 넷대가 있어야 돼. 여성들이 가방을 해도 좀 명품 근처에 가야 돼. 자꾸 그게 비교가 되거나 이래. 특히 남성들은 자동차, 그죠? 자기가 자동차가 소형 자동차야. 그러면 내가 타면은 자동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나도 작어. 괜찮아. 하지만 괜히 미안해. 왜? 자동차가 커야 되고 또 요새는 또 외제차여야 되고 폭스바겐에서 사기치는 놈도 있지만 그런 것이 물신숭배잖아요. 그리고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가 법원을 많이 가는데 우리 변호사, 우리 민변이라고 그러죠. 민주 변호사 모임에 있는 변호사가 좋은 차를, 에쿠스를 딱 타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자수성가 했다, 너. 아, 형님. 제가 그, 소나타인가 옛날에 그거 끌고 갔더니 얘네들이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까만색 그 에쿠스를 타야지 물어보지 않고 열어준다, 이거. 왜? 일반 변호사들이나 검사 새끼들이 다 그걸 타거든. 그러니까 그 레벨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겨. 그게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권한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정조대왕도 그랬어요. 정조대왕 책 보니까는 왜 사람들이 중국풍에 따라서 가 쓰거나 도포 입는 거를 그렇게 따라하고 비싼 거를 선호하는지 사치를 한다. 개탄을 했어 그때. 관리들이죠, 관리들. 네? 그런 물신의 사회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 노동은 노동할수록 생산물로도 소외된다. 네 가지 소외를 얘기해.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죠? 내가 더 노동을 해야 돼. 아까 이제 철야, 특근, 잔업, 그죠? 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왜? 가족이 어떤 걸 요구하니까. 아, 그래도 칼라 텔레비에서 막 나와. 또 사라고. 그러니까 저거 사줬네. 애들이 뭐, 저 누구네 집 갔더니 뭐 죽인다, 텔레비가. 비교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사야 돼요. 더 많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노동력을 더 팔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가치는 하락하죠. 노동 과정의 소요, 아까 얘기했던 분업, 노동 강도, 자기 통제,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부분만 하게 되거나 감시적인, 아까 화장실도 못 가고 특히 어떤 데는 이제 보안 카메라 이런 거 있으면서 되게 압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괴로운 거죠. 그리고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외된다. 창조적 활동이 아닌 싸이 빼고는 창조적 활동 아닌 생존, 내 매이게 되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물신화, 그죠? 물건으로 대처하게 되니까 관계가 파편화되거나 이해관계로 사람을 제가 돈이 많나? 쟤를 만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이러한 생각들, 그죠? 쟤네 집안이 빵빵해. 쟤랑 친해져야지. 그런 게 다 무신화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아.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게 뭐다? 대단한 사람들이 동지지, 동지. 네? 동지. 그걸 뛰어넘는. 우리 동지가 없어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야, 근데 너는 진짜 3번 얻어먹으면 1번은 살지, 자식아. 진짜 인간이냐? 빈대냐? 뭐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래도 부족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하는 게 동지관계. 네, 일단 여기까지. 우리 상품 이윤 여기까지 해서 1강 기본 개념들을 조금 초과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